안녕하세요, 러닝버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몰 타임랩스를 만들기 위한 편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LR 타임랩스라는 타임랩스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할 예정이고요. 어도비 라이트룸 클래식 프로그램을 같이 연동해서 제작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활용할 LR 타임랩스 프로그램에 대해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독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도비 라이트룸과 함께 활용하는 플러그인 개념의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고요. 타임랩스를 만들다 보면 노출이 다른 사진이 연결되면서 플리커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플리커를 보정해주는 디플리커 기능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LR 타임랩스는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있습니다. 무료 버전으로는 400장까지의 사진을 편집 가능하고요. 그 이상의 편집을 사용하시려면 유료 라이센스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가격은 99유로로 약 13만원 정도로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만 저는 긴 타임랩스 촬영을 많이 하기도 하고 편하게 활용을 하고 싶어서 라이센스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편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R 타임랩스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시고요. 어도비 라이트룸 클래식도 같이 실행을 시켜 놓겠습니다. LR 타임랩스에도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타임랩스 제작과 관련된 기능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위쪽을 보시면 이렇게 진행 흐름도처럼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흐름대로 편집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편집 프로세스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먼저 촬영하신 로우 파일들의 경로를 선택해서 파일들을 불러와 주셔야 됩니다. 이때 로우 파일들은 가능하면 영문으로 된 폴더 안에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LR 타임랩스 프로그램이 한글 폴더 경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영문으로 폴더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로우 파일들을 저장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경로를 찾아가서 폴더를 눌러주시면 프로그램이 로우 파일들을 알아서 불러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조금 기다려주시면 되고요. 이제 파일들이 다 불러와졌는데요. 이렇게 화면에 촬영한 로우 파일들의 정보가 보여지게 됩니다. 몇 초 간격으로 촬영했는지,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는 몇 초로 촬영되었는지, 또 저장된 이미지의 크기는 얼마인지 이러한 촬영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의 화면을 보시면 붉은색 그래프가 보이실 텐데요. 촬영된 이미지의 밝기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미지의 밝기가 어두워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곡선이 급격하게 꺾이는 이 부분이 보이시죠? 이 부분은 밝기가 급격하게 변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화면이 깜빡이면서 보이는 플리커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조리개 우선 모드로 일몰 타임랩스를 촬영하실 때 자주 겪으실 수 있는 현상인데요. 플리커를 제거하는 과정은 영상 뒷부분에 있으니까 우선은 편집 과정을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불러온 사진들 중에서 키프레임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키프레임은 자동으로 설정하실 수도 있고 수동으로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동으로 설정하시려면 화면 상단의 키프레임 위저드 버튼을 먼저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나타나는 몇 개의 키프레임을 추가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키프레임을 수동으로 추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키프레임은 노출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지점에 설정해 주시면 좋은데요. 제가 왼쪽 상단 화면의 그래프를 보면서 키프레임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키프레임 수동 추가는 사진 리스트의 숫자 왼편에 있는 마름모 형태의 도형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먼저 맨 첫 번째 사진에 우선 설정을 하고요. 중간에 그래프를 보시면서 중간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급격하게 꺾이는 주요 지점에 선택을 해주고 맨 마지막 사진까지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 8개의 키프레임을 설정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설정한 키프레임을 포함해서 로우 파일들의 메타데이터를 저장해 주시는 단계인데요. 화면 상단에 있는 이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메타데이터를 저장하신 뒤에 화면 상단에 있는 드래그 투 라이트룸 명령을 실행하시면 되는데요. 이 버튼을 마우스로 누른 상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드래그를 하셔서 라이트룸의 라이브러리에 놓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라이트룸 클래식 프로그램에 방금 설정한 키프레임 정보를 포함한 로우 파일들이 선택이 되고요. 우측 하단에 있는 임포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라이트룸 클래식 프로그램에 로딩이 되게 됩니다. 로딩이 다 완료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이제는 키프레임으로 설정한 로우 파일에 색 보정을 해주는 단계입니다. 라이트룸 클래식 프로그램 우측 하단에 필터라고 되어 있는 드롭다운 메뉴를 눌러보시면 몇 가지 옵션이 뜨는데요. 이 중에서 LRT5 키프레임스라고 되어 있는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아까 키프레임으로 설정한 로우 파일들만 선택되어 보여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측 상단의 디벨롭 버튼을 눌러주시면 키프레임 파일들의 색 보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원하는 색감으로 보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키프레임 로우 파일에 색 보정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대비 값을 조금 크게 설정을 해줄 거고요. 그 아래 있는 하이라이트, 섀도우, 화이트, 블랙 항목을 적절한 느낌으로 조정을 해주고 클라리티, DH 값은 각각 30과 40 정도로 설정을 해서 사진을 조금 더 명료하게 보이도록 해주겠습니다. 바이브런스 값도 올려서 생동감 있는 색감으로 조정해주고요. 채도도 10 정도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키프레임 사진의 색 보정을 끝냈고요. 이제 나머지 7개 키프레임의 사진들도 색 보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각각 색 보정을 하지 않고 방금 색 보정한 키프레임의 보정 정보 값들을 복사를 해서 나머지 7개 키프레임의 로우 파일들에도 동일하게 적용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서 방금 색 보정을 끝낸 파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 메뉴들이 뜨는데요. 이 중에서 Develop Settings 항목에 마우스를 가져가 주시면 오른쪽에 세부 메뉴가 뜨게 되고 그 중에서 Copy Settings라는 항목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나머지 7개 키프레임의 파일들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역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Develop Settings 항목에 마우스를 가져가신 다음에 세부 메뉴 중에 Paste Settings 항목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전 색 보정한 데이터가 나머지 7개의 키프레임 파일들에도 동일한 값으로 적용이 되면서 보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 보정 값들이 저장된 키프레임 파일들의 메타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우측 상단에서 라이브러리 탭을 다시 선택해 주시고요. 라이트룸 클래식 프로그램 상단의 메뉴에서 메타데이터 항목을 눌러보시면 하단 세부 메뉴 중에 Save Metadata to File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클릭해 주시면 메타데이터가 업데이트되어 저장되게 되고요. 이 메뉴를 실행해 주신 다음에 다시 LR 타임랩스 프로그램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제 LR 타임랩스에서 메타데이터를 불러와 주실 차례인데요. 화면 상단에 있는 리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메타데이터를 로딩해 주시고 나서 리로드 버튼 오른편에 있는 오토 트랜지션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LR 타임랩스 프로그램이 조금 전 설정한 8개의 키프레임들의 색보정 정보를 가지고 키프레임들 사이에 있는 나머지 로우 파일들의 자동적으로 색보정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오토 트랜지션 메뉴를 실행해 주시고 그 우측에 있는 비주얼 프리뷰 버튼을 눌러주시면 색보정이 된 모든 로우 파일들의 이미지가 좌측 상단 창에 영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버튼을 눌러주신 뒤에 조금 기다려주시면 작업이 완료가 되고요. 이제 좌측 상단에서 영상을 재생해 보시면 되는데요.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화면 중간중간에 깜빡깜빡거리는 플리커 현상이 보이시죠? 이제 이 플리커를 잡아주실 차례입니다. 화면 상단에 있는 비주얼 디플리커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하단의 메뉴에서 세부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스무싱이라는 항목은 얼마나 밝기를 부드럽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메뉴입니다. 좌측에 녹색 그래프 곡선을 보시면 되는데요. 스무싱 항목의 숫자를 크게 가져갈수록 녹색 곡선이 더 직선형에 가까워지게 되고요. 숫자를 작게 가져갈수록 녹색 곡선이 현재의 붉은색 그래프의 선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조절이 되게 됩니다. 저는 이 값을 20 정도로 설정해서 어느 정도 현재 선형을 유지하면서 디플리커 작업을 하도록 할 거고요. 우측의 정확도와 관련된 메뉴는 디폴트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있는 멀티패스 디플리커 항목은 체크를 해주시고요. 우측의 최대 패스 값은 3으로 설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패스 디플리커는 설정한 숫자만큼 비주얼 디플리커 기능을 반복해서 수행해 주도록 하는 메뉴인데요. 여러 번 실행할수록 플리커를 잘 잡아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저는 2번에서 3번 정도로 세팅해서 실행하는 편입니다. 설정을 다 해주신 다음에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프로그램이 디플리커 작업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제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작업이 모두 끝났는데요. 디플리커 작업이 끝난 영상을 재생시키셔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여전히 플리커 현상이 남아있다고 판단되시면 디플리커 작업을 다시 수행해 주시면 되고요. 추가 작업이 필요가 없으면 이제 파일들을 익스포트 해 주시면 됩니다. 디플리커 작업이 끝났으면 다시 라이트룸 클래식 프로그램으로 이동하셔서 화면 우측 하단의 필터 드롭다운 메뉴를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LRT5 풀 시퀀스를 선택해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일들을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요. 상단 메뉴의 메타데이터 항목에 있는 Read Metadata from File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LR 타임랩스에서 실행된 정보들을 불러와서 전체 로우 파일들에 적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과정이 끝이 났고요.
이제는 이 파일들을 익스포트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화면 하단의 파일들을 모두 선택을 해주신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익스포트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마우스를 가져가셔서 우측에 나타나는 세부 메뉴들 중에 제일 상단에 있는 익스포트 항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창이 하나 뜨게 되고요. 저장할 파일 경로를 설정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저장될 파일명을 바꿔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하단의 메뉴에서는 저장할 파일 형식과 색 공간 그리고 이미지 퀄리티를 설정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에는 저장할 이미지의 크기와 해상도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로우 파일 사이즈와 동일하게 6000에 4000 픽셀로 설정을 할 거고요. 해상도는 240 dpi로 세팅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완료가 되시면 하단의 익스포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파일들을 설정한 정보대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파일들을 저장하셨으면 마지막으로 프리미어 프로에서 이 파일들을 합쳐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임포트를 눌러주시고 나서 방금 저장한 파일들의 경로를 찾아주신 뒤에 첫 번째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고 하단의 이미지 시퀀스 항목을 체크해 주신 다음 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미지 파일들이 하나의 영상 파일로 합쳐져서 좌측 하단 프로젝트 패널에 추가가 됩니다. 이 영상을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에 올려주신 다음에 익스포트할 영상의 사이즈에 맞도록 크기를 적절히 조절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영상과 어울리는 음악을 추가한다거나 하는 기타 작업들을 해주신 뒤에 최종적으로 익스포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촬영하신 사진들을 일몰 타임랩스 영상으로 만드는 편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LR 타임랩스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타임랩스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대신에 플리커 현상은 보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프로세스대로 편집을 진행하시면 색 보정과 함께 디플리커 작업도 같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완성도 높은 타임랩스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장 이하의 로우 파일들은 LR 타임랩스로 무료 편집이 가능하니까 잘 활용해 보시고요. 타임랩스 영상을 많이 촬영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주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